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8,500억 원이 늘어난 8조 4천억 원, 통합 재정 수지는 243억 원 흑자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예산 기준 재정 공시에 따르면 도 본청의 예산 규모는 8조 4,238억 원으로 세입 예산 재원은 자체 수입이 1조 2,106억 원, 의존 재원이 5조 4,863억 원 등이고 세출은 분야별로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일반 공공행정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또 전남도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각각 15.48%와 30.88%였으며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통합 재정 수지는 243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민중당이 대법원의 상속 농지 용도와 관련된 판결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최근 대법원이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농지 규제가 자유로워져 재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 정신에 맞춰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농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곳 중 하나는 전통시장입니다.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는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남 소방이 상인들로 구성된 시민소방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발대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내부가 새까맣게 재로 변했고 구조물은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5일 여수의 대표적인 상설시장인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00여 곳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집계된 피해액은 71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0여 건. 많은 점포가 한 공간에 밀집해 있는 시장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소방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데 소방에서 출동대가 오기 전부터 시장 상인으로 하여금 자기 점포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모토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했고요. 지난 12일 목포 청호시장에서 의용소방대가 출범한 데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어제 광양에서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광양 지역 세 곳의 시장에서 모인 15명의 의용소방대원은 앞으로 자율안전체제를 구축해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전달하면은 더 안전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든든한 지킴이가 생긴 상인들은 한시름 놓은 표정입니다.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이것도 달고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상쾌하네요. 우리도 미리 이제 많이 방지하고 시에서도 많이 또 신경 써줘서 감사하고. 전남 소방은 앞으로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8개 시군에서 전통시장 의용소방대를 출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신규 국고 건의 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유무인기 인증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450억 원과 드론 농림수산 실증 클러스터 구축 180억 원,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 사업 360억 원 등 내년도 주요 신규 국고 건의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번 주 안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예산 배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기반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전남도 관련 부서와 실무팀을 구성해 관련 부처를 적극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도 취업 멘토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만권 HRD 센터 등과 협력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양시 지역 산업의 특성을 맞춰 항만뿐만 아니라 제철 산업, 제조업 등의 현장 교육을 토대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수단을 겪은 문화재나 일본의 야육을 보여주는 현장이 지역에도 적지 않습니다.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높이 3m, 너비 1.2m의 거대한 비석.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약 400년 전 건립된 대첩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당시 여수경찰서장이었던 일본인 마스키는 이 대첩비를 철거한 뒤 서울로 빼돌립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없애기 위한 민족정기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경복궁 앞뜰에서 발견된 대첩비는 시민들의 갖은 노력 끝에 다시 여수로 옮겨져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일제가 봤을 때는 정말 치욕스러운 그러한 역사죠. 그래서 여수의 충무공 대첩비, 마찬가지 우수영에 있는 그 명량 대첩비,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서울로 반출시켰죠. 태평양 전쟁 당시 여수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임시사령부로 이용한 지하벙커. 100m 길이의 내부에서는 당시 사용하던 물탱크와 환기시설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일제 군사시설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으로 꼽히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바닥이 들뜨고 갈라지는 등 곳곳에 파손이 진행 중입니다. 지하벙커에서 8km 정도 떨어진 해안가. 일본이 건립한 해상 활주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일대에 해군 항공기지를 짓기 위해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어린 학생들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과 야욕, 지역에 대한 수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지만 이곳 역시 간단한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런 군사시설들이 목포나 이제 부산이나 진해에 가면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서 보존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거기가 어떤 시설인가를 알 수 있게끔 안내판들이 세워져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민족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광양시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전남도가 주관하는 2019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태인동 소통 나눔 기쁨 사업과 고략동 구봉산을 감동시킨 풍물단 이야기 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5.18 망언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등 당 지도부가 되는 등 자유한국당이 우경화를 택했습니다. 전당대회 뒤로 미뤘던 망언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새로운 지도부가 오히려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망언 논란 속에 치러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는 어긋나는 우경화였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뒤처지고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등 일부 극우 세력 주장을 수용하며 당대표가 된 황교안은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과 충분하게 좀 상의하겠습니다. 네. 특히 5.18 유공자가 괴물 집단이라고 망언한 김순례 의원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최고위원에 선출된 상황이라 당원들의 선택을 뒤집는 제명 징계를 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는 여전히 태극기 부대를 필두로 한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후보들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전당대회 내내 5.18 망언을 선전용으로 일삼기도 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게 망언입니까? 그게 망언입니까?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새 지도부가 5.18 진상규명에 회방을 놓을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자격 미달인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을 임명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새 지도부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프레임만 내세우며 의도적으로 버티기를 하면 조사위 출범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윤리위는 이달 7일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국회 차원의 징계 수위에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봄, 가을마다 중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이 사업을 함께하는 보호단체가 횡령 등 내용에 시달리면서 올해 사업이 늦춰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의 고양이 보호단체입니다. 사고로 다치거나 유기된 고양이 30여 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들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풀어주는 TNR이 주력 사업입니다. 지난해 목포시의 예산을 받아 중성화 수술 뒤 터전으로 돌려보낸 길고양이는 150여 마리. 올해는 단체의 전임 대표와 현 임원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목포시가 봄철 중성화 사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3월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이 단체에서는 지난해 6월 전임 대표가 사업비 4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포착돼 벌금 처분을 받은 상태. 이후 전임 대표 측 역시 이 사실을 알린 현 임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고 단체가 길고양이에게 무허가로 주사를 놨다며 수의사법 위반으로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 좀 빨리 해주면 안 되냐고 1월달부터 계속 전화가 왔는데 길고양이나 공존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사업이 지금 막히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목포시가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로 책정한 예산은 2,400만 원. 번식기인 봄철이 다가온 가운데 때 아닌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산단의 석탄 화력 발전기가 가동 중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전국에 있는 노후 석탄 발전기의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여수산단 호남 1, 2호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가동 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호남 1, 2호기는 4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 발전기로 오는 2021년 폐지될 전망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서 100년 전 3.1운동 그날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라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하늘도 희뿌연 먼지가 잔뜩 뒤덮고 있습니다. 그 외 전국도 먼지가 가득한데요. 특히나 전북 익산은 20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치솟았고요. 제주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은 전 시간대보다 농도가 살짝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에는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 중인데요. 충청과 호남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공기질 내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넘나들겠습니다. 이 설상가상 오늘 밤부터는 그전만큼 강한 고농도 스모그가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먼지는 내일까지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밤사이 남쪽에서 비구름이 올라오면서 공기질이 반짝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도, 창원 6.3도, 부산은 7.2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부산 16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